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 코드 내용 중에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댓글로 이 실습 코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코드를 다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코드에 대해서는 미리 구현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코드 리뷰만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파일을 검색하는 이제 알고리즘 부분을 미리 코딩해 놓은 거를 이제 코드 리뷰 형태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실습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 그런 피드백이 계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파일 검색과 관련된 예제 코드 중에서 파일 검색.vi라고 하는 실제 파일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V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파일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입력으로는 검색을 하기 위한 데이터 1차원 배열의 문자 형태의 이제 파일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위한 검색 범위에 해당하는 검색 시작 기간과 검색 종료 기간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형태의 컨트롤로 입력을 받게 되겠는데, 이때 연, 월, 일에 해당하는 정보까지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3일 사이에 생성된 그 파일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는 입력으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색 기간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정보로 입력을 받게 되면, 일단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클러스터 형태로 바꾸는데, 연, 월, 일이 원소인 원소인데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제가 변화를 해서 검색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는 연도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19년 사이니까 그 사이를 만족하는 파일들을 다 분류를 하겠고요. 이렇게 분류된 파일에서 다시 월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8월달과 10월달 사이에 해당하는 파일만 다시 리스트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일에 해당하는 1일부터 23일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만 이제 검색해서 최종 출력으로 내보내는 V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VI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VI는 이제 파일 검색.v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자열 형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받게 돼 있고, 검색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 이렇게 세 개의 입력 데이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최종적인 출력으로는 분류된 검색된 파일 리스트만 출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코드를 실제 코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만들었던 파일 검색.vi에 대해서 코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헬프를 하신 다음에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검색 시작 기간, 종료 기간,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세 개를 받고, 출력으로는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커넥터 펜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상수값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서버 VI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입력으로 받는 부분은 일단 커넥터 펜 와이어를 지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수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상수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펼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파일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일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거를 가져오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일 검색 범위 검출이라고 하는 VI가 되겠는데, 입력으로는 데이터 타입이 타임스탬프 형태로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정보로 입력받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버 VI를 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 VI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타임스탬프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연, 월, 일로 자 스페이스바를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놨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뒤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검색된 문자열을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데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을 때 연, 월, 일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클러스터 출력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클러스터가 연, 월, 일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롱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 자 문자열을 받게 되면은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스페이스바 이전의 문자열을 이렇게 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숫자로 바꾸신 다음에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제 실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패턴 일치라든가 이 뭐 그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문자열을 핸들링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패턴 일치 함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를 변환하는 함수들이 다 이 부분에 카테고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로 변환하는 함수들이 다 이 문자열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직관적으로 찾으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A가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주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 입력으로 자, 2019 1023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각각이 분류돼서 숫자형 원소를 갖는 연, 월, 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기간과 검색 종료 기간을 각각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의 숫자형 원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는 다 설명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연, 월, 일을 다 분류해 놓는 거죠. 그래서 검색 시작 기간, 검색 종료 기간에 해당하는 걸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똑같은 함수거든요. 파일 검색 언더바 서브.vir이라고 해가지고 다 동일한 vir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드가 유사한 코드가 수행이 되고 입력 조건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듈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자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넣어 주셔도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길이 정보를 받습니다. 길이하고 옵셋 정보를 받아요. 이건 뭐냐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문자열 데이터 중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파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2019만 파싱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월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 같은 경우는 요 10 자리를 또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셋과 길이를 다 그 적용 입력을 받아야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해가지고 옵셋이 8인 부분에 자 여기 24에 해당하는 게 자 옵셋이 8이 해당하는 거고 길이는 2개이기 때문에 24를 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커넥트 파일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길이와 옵셋 정보를 자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작과 종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입력으로 받은 그 파일 리스트 중에서 시작과 종료 사이에 해당하는 파일을 내가 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안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자 입력으로 데이터 입력이 1차원 배열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while loo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배열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모 박스 안에 흰색 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토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while loop의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하실 때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for loop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디폴트는 이게 인덱싱 비활성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덱싱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화일 루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별로 하나씩 루프가 동작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옵셋하고 길이에 해당하는 걸로 연에 해당하는 연도, 달, 일에 해당하는 것을 파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파싱한 게 지금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변화하신 다음에 이 숫자를 시작과 종료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때 자, 시작보다는 크거나 같고 종료 기간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퀄이 이제 다 포함된다는 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자 보시면 복합 연산인데 누르시게 되면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합 연산 같은 경우는 디폴트는 오화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엔드 조건으로 이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작과 종료 기간 사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때 자 여기 화일 루프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배열 타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배열을 추가하시게 되었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전 값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과 종료 기간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 배열에 이 원소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 개수만큼 화일 루프가 수행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제 데이터 출력으로 내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연도 2019년, 그러니까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2019 10월 20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연도가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 사이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겠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또 그 배열 데이터 타입 중에서 월에 해당하는 걸 또 만족하는지 체크하고 마지막에는 일에 해당하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총 3단계에 걸쳐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최종 데이터로 내보내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강제로 하드 코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2018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018 10월 1일부터 23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2018 10월 3일, 10월 2일에 해당하는 두 개의 파일만 최종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24일로 하겠습니다. 24일로 하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10월 24일로 자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이 두 개 2018년도 데이터를 뺀 나머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서 자 코딩을 실습 코딩을 하지 않았던 파일 검색.vi에 대해서 코드를 좀 더 상세적으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